점점 이 기술이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DC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투자자들이 최근에 또 기술 이전 쪽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술 이전 또 기대되는 종목이 ABL 바이오하고 리가캠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파마,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정도 네.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네. 다음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유한양행 이쪽은 어디로 보세요? 아, 그 중에서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새로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보거든요. 리가캠 바이오. 예. 리가켄 바이오는 혹시 아시나요? 알고 리가켄 있습니다.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ADC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완전 AC 쪽으로 지금 ADC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글로벌에서. 네. 에노트라는 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에노트. 효과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바이오텍들이 ADC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ADC 막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네. 옛날에 그 2018년 막 이럴 때 그 키트루다가 막 올라오면서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 투여하는 면역 강화제랑 같이 또 다른 면역 강화제가 없을까? 그래서 면역 강화제를 강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그때 임상시험이 막 수백 개씩 막 진행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 아, 하는 거죠, 지금 ADC가. 아. 그래서 ADC도 지금 이제 임상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근데 약들은 이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그 한가운데 이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리가켄 바이오는 기대가 되네요. 네, 시가총액도 지금 5조도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기술이 그 네. ADC한테 좋은 건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그 좀 복잡한데 네. 그 항체랑 약이 이제 ADC란 약이 항체에다가 그 세포 독성 화합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붙이는 사이에 링커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링커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한 회사고 요즘에 리가켄 바이오가 직접 약을 만듭니다. 네. 항체랑 이 독성 화합제를 골라가지고 그 약 이름도 있어요? 약 이름은 이제 없고 그냥 파이프라인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ADC 그 표적 항암제 이중 항체인가요? 네. 만들 때 네, 그 네. 링커 기술이 리가캠 바이오의 링커 기술이 필요한 거네요? 리가켄 바이오의 링커 기술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약간 그 알테오젠의 그 피하 주사 플랫폼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서 ADC 리가켄 만들 때. 바이오의 네. 그 링커 기술을 네, 네. 전 세계 제약사들이 다 써서 ADC를 만드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링커만 이제 넘겨주면은 잘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 회사에서. 상대 회사 물질로 이제 우리 링커를 써갖고 걔네 회사가 개발을 해서 이제 팔면 우리가 로열티 받고 하면 좋은데 그쵸.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갖고 네. 요즘에 리가켄 바이오는 직접 약을 만듭니다. 아. 본인이 링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좋은 거 네. 아니에요? 로열티 받아야 더 좋은 거 아, 아니에요? 근데 빅파마한테? 직접 약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이미 기술 수출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최근에도 트롭트 ADC 방금 말씀드린 트롭트 ADC를 얀센에다가 상당히 비싸게 팔았습니다. 아 맞아요. 점점 이 레오켄 바이오의 기술이 굉장히 부각받는다. 지금 뭔가 좀 인정받고 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ADC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ADC가 새로운 모달리티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면역항암제는 사실 예전에 키트루다 나오고 또 다른 면역항암제를 만들려면은 뭔가 또 다른 뭐 타겟을 찾고 또 다른 뭔가를 뭐 완전히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 ADC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제 항체 그다음에 세포 독성 항암제를 잘 골라가지고 빠르게 임상시험 진입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임상시험의 그 기간이 되게 짧구나. 기간이 짧다기보다는 네. 완전 이 ADC라는 이 어떤 형태는 이미 나와서 이제 입증이 된 거고. 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안에 이제 있는 걸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거 한번 껴볼까 저거 한번 껴볼까 해가지고 이게 조립하는 거네요. 네, 네네네. 조립인 거죠. 새로운 모달리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해가지고 먼저 이제 진입하면은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로 그런 베이스가 상황인 거죠. 아니라는 네, 거죠. 제로 베이스가 아니죠. 그래서 더 완전히 조금- 신약은 아닌 거죠. 아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이거 붙여볼까 저거 붙여보고 해가지고 뭐 먼저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리가캠에 굉장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알테오젠 이야기할 네. 때랑 분위기가 다르세요. 막 아, 리가켄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알테오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인데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 단지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주가 측면에서 좀 더 매력도 있는 쪽이 리가캠이라고 네네네. 보고 계신 거고 네네. 리가캠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시총이 5조 정도인데 4, 5조. 네, 어디까지 네, 가야 맞다라고 보세요, 밸류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향후에 이 ADC 산업이 커지는 이 분위기 하고 ADC 약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지금 하나밖에 뭐 한두 개밖에 없지만 네. 약이 계속 나오고 리가켄 바이오에서 뭐 향후에 계속 좋지 않을까. 리가켄 말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 추천이 아니라 네. 그냥 네네. 기업의 그 네네. 긍정적인 뭔가 어떤 로드맵을 네네네. 갖고 있다라든가. 아 일단 저는 그 예, 이건 매수 권유가 아닙니다, 예. 절대로. 매수권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아, 안 그래도 지금 보고 뒤에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아, 셀트리온 진펜트라 매출? 그렇죠. 잘하시네요. 제약바 좋아합니다. 네,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일단 주가가 안 올랐고 맞아요. 너무 이 편승 예. 못했어요, 랠리에. 예, 지금 바이오가 한 연초에서 3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너무 전혀 못 갔어요. 올랐거든요.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셀트리온의 내용을 보면은 고성장을 네. 앞두고 있는 저도 그래서 되게 그런 의아한데 상황이에요. 원래 예. 기대감에 올라간다 하셨잖아요, 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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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왜 얘는 주가가 혼자 못 오르죠? 일단 초기에 어떤 이 진펜트라라는 약이 이제 사실 이 키포인트인데 네. 이 성장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약이 얼마 팔리냐에 따라서 그쵸. 이제 셀트리온의 성장률이 결정이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번 2분기에 20여억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 그리고 침투율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 환자가 얼마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쓰는지. 그렇죠. 그리고 올해 3분기도 진펜트라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얘기들이 네.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분기, 3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그럼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진펜트라 맞는 환자가 미국에서 한 5천 명 정도 네. 이미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한 1,200명 정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셀트리온의 그 간담회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값이 1년에 1인당 한 3천만 원씩 잡으면 오. 5천 명이면 1,500억 정도가 이제 내년에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죠. 5천 명에서 늘지 않는다고 쳐도. 그게 이제 반영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이제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이제 반영되고 내년에도 이제 반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미 투약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이 이미 지금 아, 들어와 그래서 있고 예. 올해 거 이제 반영되고 내년엔 외에도 그렇죠. 다른 환자한테 투약. 이렇게. 환자 이제 예,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환자 예. 맞는 환자가 6월 달에 1,200명, 지금 10월 달이니까 5,000명. 그렇게 늘어나는 되게 급격하게 늘었네요. 그렇죠. 아. 분위기상 이제 상당히 좋고. 네. 그래서 내년에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망이 네네. 올해 한 3.5조 정도. 연간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연간 매출. 그래서 올해 3.5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네. 3분기, 4분기에 많은 부분이. 네. 그래서 3, 4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기대감이 슬슬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좀 네네. 긍정적인 전망 이제 셀트리온, 말씀 네. 주셨고, 배우 중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말씀하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네. 또 오를 거라고 또 네. 예상을 못했는데 네네. 이 종목도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도 풀이고 네네네. 뭐 새로 공장 지어서 지금 생산 뭐 설비 투자 확대하고 생산 맞추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생물보안법 수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이 외에도 CDMO는 계속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네네네. 걸까요? 앞으로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생물보안법 반사 수혜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생물보안법을 저도 이제 사실 연초에는 조금 무시했었거든요. 이게 뭐 그래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음. 그런 이제 이슈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 생물보안법이 통과도 안 됐지만 네. 통과가 되더라도 몇 년 후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만약에 위탁 생산이 필요한 회사라면 네네. 지금 당장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중국 기업을 쓰겠냐 이거죠. 왜 안 써요? 어쨌든 효력은 몇 년 뒤인데. 몇 년 뒤인데 약이 몇 년 뒤까지 팔릴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근데 몇 년 뒤에 우리가 못 갑자기 CMO가 끊길 수 있을 만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아. 맡길 거냐. 그냥 미리 그냥 옮겨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중국 회사한테 지금 내가 고객이라면 중국 회사 안 가고 음. 삼바한테 가겠다. 기술력은 비슷한가요? 뭐 기술력이 사실 뭐 비슷한 거죠. 뭐 그냥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리스크를 갖고 있는 회사로 가느니 한국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그 예상하는 본인들의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실적 있죠. 가이던스가. 있죠. 그걸 계속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만 몰라. 벌써부터, 그냥 막 예. 너무 들어와요. 수주가. 벌써부터 수주가 막 들어오는 이유가 중국 기업들이 안 되니까. 오. 예. 법안은 뭐 좀 통과는 안 됐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통과시킨다고 막 하던데. 연말까지 통과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타임라인도 있고 하지만 벌써부터 고객들은 예. 중국 기업을 안 쓸 발 거다, 빠르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좋아요? 그들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 네. 또 눈여겨볼 수 있는 CDMO 기업도 있어요. 바이넥스, ST팜, 네네. 뭐 셀트리온 많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이제 뭐 대규모로 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네. 뭐 전부 수혜를 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네. 네.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삼바는 워낙에 이제 그 캐파가 좋은 회사고 네네네. ST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원료 생산이라고 알고 네네네. 있어서 또 이렇게 하청이 아. 하청 이렇게 가니까 약간 아, 네네네. 그렇죠. 사실 핵심적인 수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네. 왜냐하면 그 해외 고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기 바이넥스 같은 회사는 생산 캐파가 작고 그렇죠. 그 소규모 다품종 생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객이 또 한국 고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향후 몇 년 동안 좋아요? 그러면 실적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온 그 평가로 봤을 때는? 어떤 평가? 그러니까 실적이 네. 뭐 지금 꽉 찼고 수주가 꽉 차서 공장을 새로 또 짓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그게 왜냐면 주가 반영은 미리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 반영이 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미리 됐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냥 뭐 반토막 난 게 수준이 아니고 뭐 한 반토막 수준이 아니에요? 예,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한뭐 10분의 1 토막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과하다. 왜냐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북미 매출액이 50% 정도라고 하면 50%가 나가면 반토막 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좀 다른 생각이었죠. 왜냐면 앞으로의 고객들이 우시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아, 네. 우시 쪽에서는 지금 발등에 네. 불이 떨어진 상태고 산발을 그런 것 같습니다. 신났겠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본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 왜 이렇게 수주가 많이 오는지. 왜 몰라요? 다 알지 문의, 않을까요? 이거 문의는 엄청 오겠지만 전화가 불티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CDMO 예. 기업들이 우리 국내 예. 기업들이. 예. 맞아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적이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조금 문제 없다라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